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잉글랜드의 왕이 된 메리 1세는 외국 군주와의 결혼 및 카톨릭 복귀 정책으로 내부 갈등을 일으켰고 수백 명의 신교도에 대한 처형과 함께 대륙 내 심장부인 칼레를 이름으로 경제 악화마저 가져오면서 그녀를 향한 민심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녀의 심신 역시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었으니 막바지에 다다른 그녀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고통과 비련의 세월 속 광신적 삶을 살아간 여왕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554년 7월) 38세의 나이로 27세의 펠리페 왕자와 결혼한 메리 1세는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인 자신의 카톨릭 정신을 이어갈 후계자의 탄생을 간절히 원했는데요. 그러나 그해 9월 자신이 이미 폐경을 맞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잠시 메리와 함께 잉글랜드에 머무른 펠리페는 곧 스페인으로 돌아가 부친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 펠리페 2세로서 즉위했고, 남편을 향해 깊은 애정을 드러낸 메리는 그에게 잉글랜드에 자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의 마음은 메리와 같지 않았던 것인지 무엇보다 자국에 대한 통치에 여념이 없던 만큼 그녀의 요청에 쉽게 응할 수 없었고, 둘은 그렇게 무늬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메리의 체중이 늘고 몸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속에 메리는 이것을 임신의 징후라 확신하게 되는데요. 스페인에서 소식을 들은 펠리페 2세 역시 왕자의 탄생을 기대하고 잉글랜드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예정일을 2달이나 넘기고도 출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이 메리의 상상 임신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펠리페 2세는 실망 속에 스페인으로 귀국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로부터 또다시 임신 소식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이것이 상상 임신일 것이라 여긴 펠리페는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 잉글랜드를 방문하지 않았고, 이번만은 정말로 자신이 임신을 한 것이라 확신한 메리는 자신의 사망 후 미성년의 왕이 즉위할 경우 남편에게 섭정을 맡긴다는 유언장까지 작성했으나 결국 이것 역시 또 다른 상상 임신으로 드러났고 메리는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되는데요. 펠리페 또한 메리의 나이가 이미 40을 넘긴 만큼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데다 이미 그녀가 자신을 2차례 망신시킨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것인지 다시는 잉글랜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돌아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결혼 조약을 깨고 스페인의 대외 전쟁을 도왔으나 작은 성과는커녕 도리어 대륙 내 심장부인 칼레까지 잃어버렸고 국가 재정을 파탄내버린 데다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속에 그녀는 절망하고 은둔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메리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후계자를 생산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잉글랜드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를 후계자로 지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심신이 더욱 쇠약해져 가는 속에 당시 유행하던 감기에다 난소암에 걸려버린 그녀는 결국 1558년 11월 17일 향년 42세로 그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롭게도 메리의 사망 후 정확히 12시간 뒤 그녀의 옛 정인이자 캔터베리 대지교인 레지널드 폴은 마치 여왕을 홀로 보내지 않으려는 듯 그녀를 따라 자신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 축제를 벌이고 민생을 파탄낸 왕을 절대적 피해자인 백성들이 그간 얼마나 증오해 온 것인지 여왕의 죽음 소식에 런던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 축제를 벌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한편 이렇게 메리 1세가 사망하면서 여왕의 이복 여동생, 그녀의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단 한 명의 계승자인 엘리자베스가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으니 그녀가 바로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영국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플랜테저넷 왕조의 시조 헨리 2세의 모친 마틸다나 9일 여왕으로 불리는 제인 그레이의 경우 그들을 진정한 군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 상당한 논란이 있기에 5년간 잉글랜드의 합법적 군주로서 군림한 메리 1세를 보통 영국 최초의 여왕으로 인식하곤 하는데요. 보통 역사적 평가에서 메리의 무리한 결혼 추진 및 잔혹한 종교 정책이 두드러지지만 그녀는 의외의 치적을 달성하기도 했으니 재정기구의 간소화를 추진한 그녀는 부친 헨리 8세가 남겨놓은 정부 부처들을 통합 및 재조직했고 더불어 헨리 8세 때부터 계획되어 온 화폐를 제주조하는 사업의 초안을 작성하여 후대 엘리자베스 때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무엇보다 그녀는 세금 부과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과표기준서를 작성하게 하여 관세 수입을 크게 증가시키기도 했으니 이것은 후대에게 당대에 비교하여 늘어난 수입을 물려주는 등 선대의 엉망진창이 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메리 1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수백 명에 대한 잔인한 처형, 즉 블러디 메리에 대해서도 현대 사학계에서는 지나친 과장 및 편중된 시선을 덜어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그녀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일단 메리의 치세 당시 잉글랜드의 개신교 기반은 아직 튼튼하지 않았고 인구 대부분이 여전히 카톨릭 신자였던 만큼 신교도들은 상당한 피해를 본 반면 대다수인 구교도들의 경우 그녀의 카톨릭 부흥책에 상당한 호응을 보냈는데요. 비록 그녀의 때이른 죽음으로 이것은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나 메리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잉글랜드가 확고한 카톨릭 국가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리는 신하와 백성들에게 매우 관대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진정한 왕비 캐서린의 유일한 자녀로서 그들이 받은 박해만큼이나 많은 동정을 받은 그녀는 즉위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그녀 역시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에 엄격했던 반면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보답해 매우 너그럽고 자비로운 태도를 유지했으니 이러한 모습은 후임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558년 메리 1세의 사망 당시 그녀는 죽으면서 유언으로 동부 피터버러에 있는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고 자신 역시 유일하게 사랑한 어머니 캐서린 곁에 묻히기를 원했으나 끝내 사후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고 말았으니 45년 뒤 그녀의 곁에 묻힌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영원한 애증의 대상이었던 이복동생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현재 이곳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있는 두 여왕의 묘에 가보면 튜더 왕조를 이은 스튜어트 왕조의 시조 제임스 1세가 두 여왕을 기리면서 세우도록 한 한 비문을 발견할 수 있으니 그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왕권과 무덤을 함께 공유한 엘리자베스와 메리 두 자매가 여기 부활의 희망 속에 잠들었노라. 헨리 8세의 장녀로 태어나 부모의 불화 속 어머니가 비참히 사망하고 자신 역시 무참히 버려지는 속에 그치지 않는 음해와 저항을 넘어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를 거머쥐었으며 남편에 대한 일방적 사랑과 고통과 비련의 세월 속 카톨릭의 부활을 꿈꾸며 광신적 삶을 살아간 피해 여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그녀의 이복 여동생이자 영국 튜더 왕조의 마지막 군주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